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간경비를 이제 기출문제도 거의 다 풀어가죠. 자, 민간경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의 비교, 이거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고요. 자, 기계경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핑커톤이라는 사람 이름은 지금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자, 공경비와의 비교. 자, 치안 서비스 공동 생산의 유형인데, 자, 시민 A는 이웃 감시 활동, 자율 순찰 대와 같은 이런 주민들이 활동하는 이런 자율 방범 활동에 참여했다. 자, 이건 무슨 유형이냐? 자, 집단적 적극적 공동 생산이죠. 자, 이렇게 공동으로 자율 방범 활동에 참여할 정도가 되면 굉장히 적극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집단적인 거죠. 자, 뭐 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모여서 그 좀 취약지구를 순찰하는 활동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뭐 자격증 시험하고 좀 관련이 없는데, 이게 뭐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캠페인이 뛰들고 이렇게 캠페인하는 뭐 시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 안 하면 이제 더 뭐 알 일이 없잖아요. 저 사람들이 왜 돌아다니지? 저 사람들이 왜 뭐 주차장 같은데요,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위험한 지역을 일부러 한 2, 30명씩 가가지고 경찰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거든요. 자, 그런 활동들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자, 그다음에 청원경찰법, 요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요. 요거는 우리나라 민간경비 연역에 이제 관련된 얘기인데, 자,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청원경찰법은 그 상당히 오래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1962년이고요. 자, 용역경비업도 1976년에 제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경비협회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씩은 출제가 됩니다. 자, 이것도 78년도에 설립이 되고요. 그다음 특수경비원 제도가 2001년도에 제정이 된다는 거. 요거는 이 경비업의 역사에 대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그다음에 계속 넘어갑니다. 자, 경비지도사의 뭐 직무에 대한 얘기. 자, 그리고 이제 외국에 대한 얘기. 자, 헨리 필딩 아주 뭐 자주 나오는 인물이고요. 자, 무기를 자, 매달 한 번이 아니라 매주 한 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자, 그다음 노사분규에 대한 얘기가 예전에는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제 이게 법학 개론 쪽의 문제에도 출제가 되죠. 자, 화재가 발생한 3대 요소는 열원료산소라는 게 있고요. 소방하기에 좀 적당한 얘기죠. 그다음에 매우 밝은 하얀 빛을 낸다, 뭐 석영등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민간 조사제도, 위험의 감소, 회피, 분산, 대체. 자, 신용정보회사에 관련된 얘기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예전 문제죠. 자, 민간경비원의 임용과 직무에 관된 사항, 정보보호 원칙. 자, 뭐 이거는 시대를 떠나서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죠. 사이버 공격, 컴퓨터 범죄. 자, 이런 것들은 뭐 아주 특히 36번이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 컴퓨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취득, 이용하는 유형의 컴퓨터 범죄 수법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과거에 이 문제가 아마 그 사람들이 많이 틀렸을 것으로 전 예상을 합니다. 정답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쓰레기 줍기 수법, 자료 누출, 선로 도청 방법, 이게 이제 좀 그 물리적인 방법들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요새는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고, 자, 뭐 스미싱이라든가 피싱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더 사람들을 많이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해서 이제 민간 보안 산업의 어떤 전망 같은 걸로 문제가 끝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화재 발생 이제 3연소가 아닌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뭐 공부를 안 해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민간 경비의 역사, 이론. 자, 요런 틀은 뭐 고정돼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이제 민간 경비 역사에 대한 것도 쭉 나오고요. 제도에 대한 거. 이거 일본, 미국 나오는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비교 경찰. 자, 이런 그 분야에서 주로 언급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물리적 통제 시스템에 관해서 옳은 것은 이제 체인 링크라고 하는 것은, 자,
콘크리트나 석재 담장과 유사한 보호 기능을 한다. 자, 체인 우리가 뭐 이렇게 돌돌돌 감겨져 있는 이런 것들부터 이렇게 자, 그 철사줄 같은 게 이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 그 문제들이 나오고요. 컴퓨터 범죄에 대한 문제가 좀 앞부분에 출제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 입력 조작이라는 이런 답도 있고요. 그다음 등에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경보 체계에서 자, 주요 지점마다 경비원을 배치하는 방식은 상주 경보 시스템. 자,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이거 벌써 10년 전인데도 똑같이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이제는 셉테드는 너무나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것 없이 아주 유명한 이름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 경비 계획, 그다음에 자, 시설물의 물리적 통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보호 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자, 많은 방어 공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동심원 영역. 자, 동심원 영역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자, 사람의 딘글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자, 가치가 많은 것을 보호하면 보호해야 된다면 둘러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딘글이라는 학자가 학자 이름을 묻는 문제가 있었고요. 자, 마지막까지 해서 이렇게 경비의 일반적인 얘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뭐 여러분 이 민간경비원을 공부를 지금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는 거는 앞쪽에는 민간경비의 어떤 일반적인 원리, 그 다음에 이론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외국 경비에 관련된 내용들 또는 우리나라 경비업의 역사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뭐 꼭 나와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셉테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수준, 뭐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이야기, 그 다음에 절차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비업에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얘기, 특히 시간에 관련된 얘기들이 최근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면 올수록 컴퓨터 범죄,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마지막으로 출제되고 있죠. 자, 그래서 법학개론보다는 민간경비론이 훨씬 영역이 좁아요. 그리고 똑부러져요. 제가 보기에는 답이 똑부러지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민간경비론은 어렵지 않게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민간경비론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